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G 공간에서의 벡터 대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제어 가능한 생성, 즉 Controllable Generation 하는 그 생성기에 공급되는 그 노이즈 벡터 G를 조작을 해가지고서 그 특징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했다는 걸 봤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직관적인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겐의 출력과 출력 사이의 보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뭐 내삽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내용과 이 그 특징 조절과 굉장히 유사한 그 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그 GIF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원래 렉처에 보면은 0부터 9까지 숫자가 변화하는 걸 쭉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오른쪽에 보여 있는 것처럼 즉 8이라는 숫자를 9라는 숫자로 우리가 변형시키는데 그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8과 9의 그 비슷한 성분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보관 또는 내삽,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은 G-스페이스 상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G-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는지를 한번 벡터 알제브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겐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그 노이즈 벡터를 보통 G-스페이스라고 많이 부르죠. 보통 그 노이즈 벡터 G-스페이스는 굉장히 큰 벡터일 겁니다. 뭐 몇백 개 또는 몇십 개의 그러한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그런 벡터일 텐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단순화시켜서 2차원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G 값이 그 단순히 두 개의 값만 갖고 있는 겁니다. 즉 G1이라는 값과 G2라는 값만 갖고 있는, 즉 G1 컴포넌트를 이렇게 쓰고요. G2 컴포넌트를 이렇게 축으로 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그 노이즈 벡터 스페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 벡터 스페이스에 두 개의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죠. 그 2차원 공간상의 두 개의 점 V1과 V2라는 이러한 그 벡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V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G1 컴포넌트가 이렇게 내려보면 한 5라는 숫자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G2 컴포넌트는 10. 그래서 V1을 우리가 벡터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5와 10이라는 값을 갖는 벡터인 겁니다. V2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여기 한 4라고 생각하고요. 한 여기는 2라고 생각하면 V2는 마찬가지로 또 4와 2라는 엘리멘트를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V1과 V2를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어 봤더니 우리가 만든 생성자에 V1이라는 벡터를 그러니까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하는 생성자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V2를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었던 또 다른 말하자면 결과는 이와 같이 또 다른 얼굴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두 사이의 이미지를 중간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G-스페이스 공간상에서 이 V1과 V2 사이를 보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즉 보통 이 사이를 있는 요 직선상에 우리가 다양한 값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물론 다양한 그러니까 비선형 보관법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여기서 가까운 요 벡터, V1과 V2를 잇는 요 직선상의 일정한 지점에 있는 요 벡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요. 요 벡터를 입력 이미지로 넣으면 이런 이미지, 요 벡터를 입력 이미지로 넣으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V1과 V2로 생성된 두 이미지를 적절하게 조금 특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즉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G 스페이스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이 그 생성된 이미지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제어 가능한 그 겐에서는 이와 같이 G 벡터에서의 변경이 그 출력 이미지에서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노이즈 벡터, 우리가 여기 G 스페이스 상에 노이즈 벡터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노이즈 벡터를 사용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빨간색 머리, 레드 컬러를 가진 어떤 한 여성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우연히 또 찾아낸 것이 또 다른 벡터를 사용하면은 그 노이즈 벡터를 사용하면은 파란색 머리를 가진 동일한 그 여성 얼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노이즈 벡터 상에서의 그 한 벡터에서 또 다른 벡터로 이동한 건데, 이 이동한 방향,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을 우리가 D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D라는 벡터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 D라는 벡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D 벡터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머리의 색깔을 바꾸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벡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그 또 다른 그 생성자 또는 동일한 생성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생성자죠, 지금. 동일한 생성자에서 어떤 V1이라는 벡터 하나를 만들면은 이것이 그 이번엔 남성의 얼굴인데, 즉 머리가 색깔이 붉은색으로 주어지는 남성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벡터 V1에다가 우리가 찾아냈던 이전에 그 머리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벡터 D를 더해주면, 즉 V1 더하기 D를 해주면요, 여기에 요 벡터가 바로 V1 더하기 D에 해당되는 벡터이고, 이 결과를 입력 노이즈로 사용한 이 제너레이터의 결과물은 파란색 머리를 가진 동일한 남성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 가능한 이러한 그 생성이 우리가 얻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와 같은 벡터를 찾는 방법론은 또 따로 우리가 다음 비디오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어 가능한 생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징, 그것의 변경이 있겠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G 공간에서의 방향, 그 벡터를 찾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벡터 방향을 찾는 거고요. 그 벡터를 사용해서 G 공간상에서 변화를 주면 그 해당 출력이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특징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만 찾을 줄 알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특징들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벡터 방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